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안보교수 장형령입니다. 향군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으로 본 한반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 양일간 영국 콘월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선진 7개국을 지칭하는 G7은 1973년 결성 초기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세계의 주요 의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성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반도와 직결되는 사안이 명시되면서 향후 미중 갈등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 견제와 북한의 비핵화,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 문제 및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양안 이슈의 평화적 해결 촉구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G7은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1대1로에 대응하여 새로운 G7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대응한다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관련 제재를 완전히 준수할 것과 북한이 모두를 위한 인권을 존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세계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및 사이버 공격인 랜섬웨어 근절과 반부패 프로젝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G7 공동 성명에 대하여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작은 그룹의 국가들이 글로벌 결정을 지시하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면서 작은 집단이나 정치 블록의 이익을 위한 것은 사이비 다자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자국을 겨냥한 G7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 정부 대변인은 G7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안정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G7 창설 이래 처음으로 대만의 우호적인 내용이었다고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만은 선한 세력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화답하면서 이 지역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확실히 역할을 할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공유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G7 공동성명 내용 작성에 초청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서명도 안 했다고 밝히면서 G7 공동성명으로 채택된 열린사회 성명 내용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꺼리는 이슈는 모두 담았다는 분석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중국 견제 구상에 G7 정상들이 호응하면서 국제 반중 연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2018년
G7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신장 위구르, 홍콩, 대만 해협 등 민감한 정치 문제 등을 애두르지 않고 직격탄을 날린 성명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대중국 대응에 있어 G7 정상들의 개별적 입장은 다소 엇갈린다는 지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더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과 중국이 강제노동이나 인권 문제에 있어 생각이 다르다면서도 G7은 중국의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국제무역 규칙을 충실히 따라주었으면 하는 경제 분야의 라이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중국이 서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다자의 룰에 얽매이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전제국가라면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성명에 초청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G7이 사실상 반중 동맹을 선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형상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주요 7개국의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북한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일반론적 수준의 성명이었으나 이번 성명에는 북한이 꺼리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적시하여 요구 수준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라는 구체적 표현이 적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성명에는 없는 검증 및 불가역성을 포함한 것과 핵포기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것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후 발표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제재 단어를 포함함과 동시에 결의 준수의 주체를 모든 국가로 명확하게 한 것은 차후 북한과 관련된 외교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을 인권 존중의 주체로 명시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하여 인권 문제 개선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번 공동성명의 결과가 미칠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혜로움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